오늘 나는 망자를 데려가지 못했다. 죽음을 앞둔 여인 은주 앞에서 저승사자가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얼어붙은 강물 위로 떨어진 첫 빗방울처럼 차갑고도 뜨거웠다. 병실은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소리 없이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낡은 라디오에서는 2층 가요가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여든이 넘은 은주의 얼굴은 얇은 한지처럼 투명해져 있었고 손등에는 수많은 세월의 흔적인 검버섯이 검게 박혀 있었다.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숨결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의 불꽃 같았다. 그녀의 머리맡에 서 있는 저승사자의 검은 그림자는 세상의 모든 빛과 소리를 흡수해버린 듯 압도적인 정적을 품고 있었다. 나는 아직 죽을 수 없어요. 은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겨우 움직였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바람이 스치는 소리처럼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절규가 담겨 있었다. 저승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감정이 없었다. 삶의 끝자락에서 절규하는 수많은 영혼을 보았지만 그들의 눈물과 한숨은 그에게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했다. 그의 임무는 오직 하나, 정해진 시간에 망자의 영혼을 거두어 가는 것. 그런데 은주의 눈동자에는 두려움보다 더 깊고 더 간절한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아직 그 사람에게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그 말에 저승사자의 검은 그림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에게는 사랑도, 후회도, 그리움도 텅 빈 단어에 불과했다. 그런데 은주의 목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떨림이 그의 굳건했던 존재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는 듯했다. 은주의 손이 공중에서 힘없이 떨렸다. 마치 잡으려는 듯 혹은 뿌리치려는 듯. 저승사자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은주의 손등에 닿는 순간 은주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그녀의 마지막 호흡처럼 간절하고 뜨거웠다. 기다려주세요. 단 하루만 아니, 한 시간만이라도. 은주의 절규는 끝내 말이 되지 못하고 그 느낌으로 부서져 내렸다. 그녀의 숨이 턱까지 차오르자 저승사자의 차가운 손이 그녀의 심장 위로 스르르 내려앉았다. 그때였다. 저승사자의 눈에 비친 은주의 모습이 마치 먼 과거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일렁이는 것을 보았다. 쨍한 햇살 아래 수줍게 웃던 소녀의 얼굴, 맑은 웃음소리, 벚꽃이 흩날리던 언덕, 그리고 그 모든 풍경 속에 서 있는 너무나 낯익은 한 남자의 뒷모습. 저승사자는 알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임무를 위해 태어났고 임무에 따라 존재했던 자신에게 은주의 마지막 순간은 감당할 수 없는 미지의 감정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차가운 뺨을 타고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다. 은주의 마지막 절규 속에서 저승사자는 자신의 눈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 한 방울의 눈물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은주에게 시간은 늘 모자랐다. 젊은 시절, 시간은 그녀의 발걸음보다 훨씬 빠르게 달아났다. 20살의 은주는 읍내에서 가장 예쁜 여인이었다. 곱게 따은 댕기머리를 늘어뜨리고 꽃분홍 저고리를 입고 다닐 때면 읍내 총각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니곤 했다. 그녀는 그저 해맑은 웃음으로 답할 뿐이었다. 그녀의 맑은 웃음은 여름날 소나기처럼 청량했고 가을날 햇살처럼 따뜻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그녀의 웃음을 오랫동안 바라보던 청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정우였다. 정우는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목공소에서 일을 했다. 그의 손은 늘
나무 냄새를 풍겼고 투박했지만 섬세했다. 톱밥이 묻은 거친 손으로 그는 아름다운 나무 조각들을 깎아냈다. 은주는 그가 만드는 작은 나무 조각상들을 훔쳐보며 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생명력에 매료되곤 했다. 정호는 말수가 적었다. 은주에게 다가와 말을 걸기보다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거나 그녀가 지나갈 때면 깎아둔 작은 새 조각을 그녀의 집 담벼락에 슬쩍 올려놓고 가곤 했다. 은주는 그가 남긴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은주가 늦가을 밤 갑작스러운 고열로 알아누웠던 날, 정호는 밤새도록 은주네 집 마당에 쌓인 눈을 쓸었고 은주의 기침이 멎을 때까지 매일 아침 따뜻한 나무 주걱을 깎아주곤 했다. 이거 약 먹을 때 쓰세요. 숟가락보다 덜 차가울 거예요. 수줍게 건네는 정우의 손에 들린 나무 주걱에는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은주는 그 주걱을 쥐고 밤새 잠 못 이루었다. 세상의 모든 감정이 그 작은 나무 조각에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봄날, 정호는 은주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벚꽃잎처럼 떨렸다. 은주야,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나와 평생을 함께해 주겠니? 정호의 고백은 벚꽃처럼 순수하고 솔직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세상은 온통 정으로 가득 찼다. 그와 함께라면 세상의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벚꽃처럼 짧게 지고 말았다. 정호가 은주의 손을 잡고 서울로 떠나려 했던 바로 그날, 은주네 집안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가난한 목공이랑 결혼한단 말이냐. 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은주는 며칠 밤낮을 울었다. 정우는 그녀의 집 앞에서 밤을 지새웠지만 결국 은주는 집안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은주를 다그쳤다. 정우라는 아이는 내 평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 현실을 봐라. 정우는 홀로 서울로 떠났다. 기차역에서 마지막으로 은주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이별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 정우의 눈빛은 비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촛불 같았다. 그 후 은주는 평생 정우를 잊지 못했다. 정략 결혼으로 만난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다. 책임감 강하고 은주를 아껴주었다. 두 아이를 낳았고 손주들을 보았다. 손주들은 은주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고 남편은 은주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다. 은주는 자신의 삶에 충실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늘 정우의 자리가 남아 있었다. 남편과 함께 걷던 길에서 문득 벚꽃이 흩날리면 그녀의 시선은 늘 저 멀리 정우가 떠났던 방향을 향했다. 정우가 깎아주었던 나무 주걱은 결혼 이후 잃어버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촉감과 온기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 작은 나무 조각은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첫사랑의 상처였다. 세월은 잔인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은주는 혼자가 되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바빴다. 병원에서 홀로 지내는 날이 길어지면서 은주의 마음은 더욱 고독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풍경, 붉게 물든 단풍잎은 바람에 쓸려 허망하게 흩날렸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사랑은 저 단풍잎처럼 바스러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손주들이 보내준 카카오톡 메시지에 억지로 웃는 이모티콘을 보낼 때 은주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다. 부족함 없이 살았고 가족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의 가슴 속에 묻어둔 첫사랑의 흔적을 알지 못했다.
가끔 밤에 잠 못 들고 뒤척일 때면 은주는 정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의 투박한 손.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혹시 정우도 자신을 기억할까? 그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은주는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이 질문을 잊은 적이 없었다. 가슴 속에 묻어둔 사랑.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감정.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자 은주는 더 이상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대로 죽어버리면 영원히 후회할 것만 같았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정우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전하는 것이었다. 정우야, 나는 평생 너를 사랑했어. 은주의 마음속 고백은 저승사자의 귀에 들렸다. 그는 은주의 영혼이 육체에서 완전히 분리되기 전까지 그녀의 삶의 모든 흔적들을 투명하게 볼 수 있었다. 은주의 긴 회상은 저승사자의 머릿속에 영상처럼 펼쳐졌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흩날리던 언덕, 정우가 깎아주던 나무 주걱의 따뜻한 감촉, 기차역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정우의 아픈 눈빛. 그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저승사자는 놀랐다. 그는 수많은 망자의 삶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깊고 끈질긴 감정은 처음이었다. 사랑. 그것은 그에게 무의미한 단어였다. 감정이란 인간들의 일시적인 오류에 불과했다. 하지만 은주의 감정은 오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70년이라는 세월을 관통하며 더욱 단단해진 거대한 존재였다. 나는 아직 전하지 못한 사랑이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다시금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저승사자의 심장이 있어야 할 그곳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인간들은 이것을 아픔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아픔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존재를 규정했던 차가운 규칙들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혼란을 느낄 뿐이었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섰다.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망자에게서 물러난 적이 없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망자를 향해 나아가는 전진이었다. 하지만 은주의 영혼이 발산하는 간절함은 그를 붙잡고 있었다. 나는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가? 나의 임무는 망자를 데려가는 것이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육체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 그녀의 후회는 그녀의 몫이다. 나는 개입할 수 없다. 감정은 인간의 것이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감정을 느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런데 왜 그녀의 눈물에 내 가슴이 아린가? 왜 그녀의 마지막 고백이 내게 그토록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가? 사랑. 대체 그 단어는 무엇인가? 왜 이토록 무겁고 거대하게 느껴지는가? 나는 이 감정을 규정할 수 없다. 차갑고 공허한 나의 존재에 이토록 뜨거운 불덩이가 들어온 것은 처음이다. 이 감정을 사랑이라 부른다면 나는 사랑을 품은 채 사랑을 외면해야 하는 존재가 되는가? 그것이 나의 운명인가? 나의 역할인가? 그는 은주에게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은 망자의 영혼을 거두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손이 은주의 얼굴에 가까워질수록 은주의 젊은 시절 회상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정우의 해맑은 웃음소리, 은주의 수줍은 미소. 그 모든 기억들이 그의 존재를 흔들고 있었다. 은주는 정우의 이름을 부르며 가늘게 신음했다. 정우야, 보고 싶다. 그 순간 저승사자는 자신의 눈에 비치는 은주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희미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맑은 눈을 가진 20살의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은주의 눈물은 마치 그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저승사자는 이제 깨달았다. 은주의 마음속에 평생 잊지 못했던 그 사랑이 자신의 존재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은주의 깊은 후회와 간절함은 그의 존재에 사랑과 비슷한 감정을 강제로 주입하고 있었다. 정호가 떠난 뒤 나는 평생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내 사랑이 부족했나 자책했을 뿐이다. 남편과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의 한켠에는 늘 정호가 있었다.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정호가 앉아 있었을지도 모르는 기차역의 풍경이었다. 아이를 낳고 그의 해맑은 웃음을 볼 때 나는 문득 정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세월은 사랑의 기억을 바래게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깊고 짙게 만들었다. 내가 왜 이토록 후회하는가? 왜 지금 이 순간 죽음 앞에서 정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순간이 거짓이 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마주하고 싶다. 평생 묻어두었던 그 마음을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전하고 싶다. 내 삶이 후회로 얼룩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이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고 싶다. 그게 설령 저승사자라도 상관없었다. 그는 내 마지막 고백의 유일한 증인이 될 테니까. 은주의 회상은 끝이 났다. 저승사자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의 임무는 은주의 영혼을 거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임무보다 더 거대한 감정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 그가 만약 은주의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녀의 마지막 고백은 영원히 전해지지 못할 것이다. 그 사실이 그의 존재를 지옥처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임무와 은주의 마지막 소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은주는 마지막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숨은 마치 70년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처럼 가벼우면서도 깊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평온해 보였다. 이제 괜찮아요. 은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다. 다만 그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진심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만이 아쉬울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저승사자를 향했다. 그의 차가운 검은 눈동자에는 더 이상 무표정한 공허함이 없었다.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은주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고백을 들은 한 존재의 솔직한 반응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정호야. 은주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고는 서서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멈추고 육체는 차갑게 식어갔다. 저승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를 붙잡을 수도 안아줄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 그녀의 영혼을 데려가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묶인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알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존재 자체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아픔이었다. 은주의 영혼이 희미한 빛으로 그의 곁을 맴돌았다. 그 빛은 따뜻했고 그의 차가운 존재를 녹여내고 있었다. 저승사자는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손은 이제 영혼을 거두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녀를 붙잡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에 이끌린 손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은주의 영혼을 뚫고 지나갔다. 그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다.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존재였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마지막 고백을 들어주지 못했고
그녀의 손을 잡을 수도 없었다. 그때였다. 저승사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주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흘렸던 그 눈물과는 차원이 다른 뜨겁고 거대한 눈물이었다. 그의 눈물은 차가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은주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등 위에 툭 하고 떨어졌다. 그 순간 은주의 영혼이 빛을 발했다. 그 빛은 마치 그토록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사랑의 고백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온 것처럼 강렬했다. 저승사자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이 감정은 아픔이 아니었다. 이 감정은 사랑이었다. 은주의 마지막 고백이 그의 텅 빈 존재를 채워버린 사랑이었다. 그는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은주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녀의 후회를 이해했고,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다.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저승사자였다. 그저 그녀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영원히 고독한 존재였다. 그의 눈물은 은주의 영혼을 감싸 안았고, 은주의 영혼은 그 눈물 속에서 서서히 평온해졌다. 은주의 영혼은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온한 빛으로 변해갔다. 그 빛은 더 이상 정우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저 저승사자의 눈물 속에서 고요하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다. 저승사자는 꼼짝 않고 그 빛을 바라보았다. 은주의 영혼은 그에게 작별을 고하듯 천천히 멀어져 갔다. 그는 그녀를 잡을 수 없었다. 그의 눈물만이 그녀의 영혼을 따라 흘러내렸다. 은주의 영혼이 완전히 사라지자 병실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그치고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후 사람들의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어떤 이는 저승사자의 눈물을 보았다고 했다. 그 눈물은 차가운 존재에게서 흘러나온 것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따뜻하고 뜨거웠다고 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본 이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 눈물을 마지막 사랑의 증거라고 불렀다. 사랑하는 이를 평생 잊지 못하고 살다.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의 곁에는 이 눈물을 흘리는 저승사자가 나타난다는 전설이 되었다. 저승사자는 영원히 그녀를 기억했다. 그의 차가운 존재에 처음으로 온기를 남기고 간 한 여인. 그녀의 마지막 고백은 그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이 없는 존재가 아니었다. 사랑을 알게 된, 그러나 사랑을 줄 수 없는 고독한 존재가 되었다. 그는 다른 망자들을 데려갈 때마다 은주가 남기고 간 사랑의 흔적을 느꼈다. 어떤 노인의 손에서는 벚꽃 향기가 났고, 어떤 노인의 눈에서는 맑은 햇살이 스며 있었다. 그는 은주를 통해 사랑의 모든 감정을 알게 되었지만, 그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도, 누릴 수도 없었다. 그것은 그에게 영원한 형벌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은주의 마지막 고백은 그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사랑은 죽음마저 넘어선다는 것을. 비록 자신은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없더라도 그 사랑의 감정을 통해 다른 이들의 마지막을 더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차갑고 무감각한 존재가 아니었다. 사랑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저승사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마지막 사랑을 묻어둔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의 눈물이 흐르는 날, 그 영혼은 비로소 평화롭게 잠들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은 결국 죽음마저 넘어섰습니다. 저승사자의 눈물은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싶은 사랑의 기억은 무엇인가요? 라이프 초이스는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